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이제 OLED 역인데요.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열정맨, 에너제틱한 우리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OLED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가 많고요. 먼저 삼성이 그 미국의 OLED 업체를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삼성은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긴 한데, 그죠? 네. 뭐 삼성이나 LG나 다 하죠. 이 M&A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일단 뭐 마이크로 그 OLED 업체 뭐 이미지는 업체에 네. 대해서 이제 290억에 2,900억이죠. 2,900억 인수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은 정확히 보니까 2억 1,800만 달러로 좀 되어 있고, 네. 그 주식을 이미진 주식을 모두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소식통에 나와 있고요. 네. 이미진이라는 자체가 그 다이렉트 패터링 해가지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XR이라든가 가상현실, VR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명 자체가 이제 그 다이렉트 패터링 패터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아마 XR 그 확장 현실 이런 부분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수티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마이크로 OLED가 일반적인 OLED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XR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해상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작은 예. 작은 예, 크기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을 모르다면 한 1인치 정도로 잡습니다. 사이즈를 XR 그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러면 한 500원 동전보다 좀 작을 수가 있을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거기에 밝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 OLED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딱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한 6인치 정도 보통 될 텐데, 네. 요게 이제 그 해상도가 보통 그 500 PPI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1인치 안에 그 3000 PPI가 와우,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더 작은데 더 높고요. 네. 그것도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작은 라인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니트라고 하거든요. 그 밝기를. 그게 보통 1인치 안에 10,000니트가 들어가고, 네. 스마트폰은 그 6인치 화면이 이제 보통상 한 600니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인치 안에 10,000니트가 들어가고, 그 정도로 만들어야 마이크로 OLE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반도체도 지난번에 마이크로 OLED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죠? 근데 거기는 마이크로 LED라서 LED. 관련주를 움직였다 오늘 급등했다가 쫙 다 빠졌던 예, 오늘은 거는 뭐 다른 또 뉴스도 좀 있었고.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예. 것 같고요. 뭐 시장 조사, 뭐 카운터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게 그 글로벌 XR 기기 출하량이 2021년도에 1,100만 대에서 그 25년도에 10배 성장한 뭐 네. 1억 600만 대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아직 태동을 크게 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 기기들이 나와서 가격을 얼마큼 다운돼서 대중을 할 수 그렇죠. 있는지. 예. 사실 OLED 자체가 TV 때도 비싸가지고 그 대중화를 못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 LCD TV, LCD나 LED TV에 비해서. 네. 최근에 많이 가격이 다운돼서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여전히 가격 문제이고, 시장 규모 자체도 2021년도에 9조 정도에서 2027년도에 200억 달러니까 대략 26조 정도 시장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거로 하니까, 요게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 폼팩터 자체를, 즉 이미진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예. 어떤 거로 갈지를 제시를 해버렸거든요. 요게 관련돼서 국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예, 적합한 게 없다고요? 이 기술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된 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미진 인수권으로 해서 국내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돼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오늘 움직인 거는 그냥 단순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렇죠? 네. 예, 돈 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많을 거고요. 네. XR, VR 기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이 이매진이라는 업체와 관련된 없고, 대체적으로 XR 기기와 관련돼서 그럼 언급되는 업체들은 어디 제일 많이 정도입니까? 언급되는 데가 뭐 선익 시스템 대표적이고, 네. 이제 그 OLED 쪽에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네. 그 카메라 쪽에 나무가라든가 뭐 라운텍 같은 기술도 있고요. 예. 이제 그 OLED 쪽으로 만약에 소재 쪽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은 뭐 P&H 테크, 뭐 LX 세미콘 이렇게 등등 얘기가 돼서, 네. 이런 OLED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P&H 테크, 덕산 네오록스, 그 LX 세미콘 이 세 개가 소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잘 움직이고요. 네. 장비 쪽에서 XR 얘기 나오면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뭐 뉴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패널 공급, 이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뭐 이렇게 그죠? 하면서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어제 사실 나왔던 뉴스고요.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 말은 계속 그러니까요. 많았고 예.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성사된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이게 이제 뉴스가 뭐 확실하다기보다 일단은 예정이다,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요. 정도였고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77인치와 83인치 쪽에 그 화이트 OLED, 그 WOLED 쪽에 들어가는 TV 패널을 초도 공급할 예정이다로 이 정도의 코멘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한 200만 대, 향후 몇 년간은 뭐 300에서 500만 대 정도까지 늘린다고 목표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뭔가 확정된 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 전에는 이제 공급한다 안 한다 계속 사실 아니다 부인하다 막 했는데 예. 이번에는 공급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아직 그 확정된 게 그러니까 물량 가치 자체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것 같고 일단은 그 200만 대 정도면은 대략 한 2조 원어치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전체 그 OLED 대형 OLED 그 생산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예. 수준인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삼성에서는 이제 QD OLED가 주로 이제 동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대형 OLED 쪽에 네.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일단은 한 게 아닌가. 아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 이거 섞어서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은 뭐 이렇게 이 소형 OLED 쪽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죠? 네. 대형 쪽이 약간 포트폴리오가 빠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LGD 거를 이제 받는 건데 다만 뭐 삼성이 이제 우리 삼성이거든 뭐 그러니까 뭐 LG한테 굳이 받는다는 거를 그죠?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200만 대에서 물량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좀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도 물량도 아마 올해는 지금 그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건 30만 대 정도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일단 사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사실 LCD나 이런 쪽 그 디스플레이 쪽 시장을 엄청 쫓아와가지고 사실은 상당 부분 잠식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하고 앞서 이제 산학협력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치 또 한국 기업들의 위치는 어떨까요? 뭐 사실 그 OLED 시장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도 저도 사실 명확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확실히 그 많이 따라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뭐 BOE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이제 그 LCD 시장 때부터 국내 업체들 많이 인수했었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OLED 태동하기 전부터 BOE가 국내에 들어와서 관련된 업체들이 인수를 많이 해서 사실 기술만 쏙 빼가고 회사 버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서 네. 그렇게 기술 습득을 하면서 많이 쫓아왔고요. 중국 정부에서 워낙 좀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쫓아왔는데 오늘 좀 뉴스 나왔던 거는 그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가 열렸던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뭐 2027년까지 뭐 65조 정도 투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OLED 그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 개발하거나 그리고 OLED 그 공장을 증설하는 거를 좀 도움 주는 쪽의 내용들이 좀 담겨서 워낙 이제 그 이것도 핵심 기술 국가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중국에 맞서서 뭐 다시 이제 1위를 되찾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진행하는 것 같고요. 워딩은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는데 이게 지금 그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서 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디스플레이 얘기 나오면은 항상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제 LGD인데 LGD는 투자가 참 쉽지 않다. 몇 번 괜찮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으로 몇 번 고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OLED 다뤘는데 OLED 관련주 가운데 그러면 부장님 최선호주 관심주는 뭘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셔서 네. 코멘트 드리면요. 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올해부터 변화를 좀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랑 그 사운드 솔루션 쪽으로 해서 수주 산업을 늘리겠다고 이제 대표가 올해 1월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연초 이제 그 신년사에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근 3년간 수주 산업이 그 매출이 30% 수준에 머물렀지만은 이제 2025년까지는 뭐 50% 이상 늘리고 그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그 70% 이상을 70에서 80%를 이제 그 수주 산업으로 채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주가는 그 매출 비중이
수주 산업이 50% 이상 넘어갈 때는 회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또 경기 변화를 덜 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전장 시대가 오면서 LG 디스플레이는 분명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장 쪽과 관련된 사운드 솔루션 쪽에 그 변화를 좀 LG 디스플레이는 봐야 되겠고, 지금은 전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고 봅니다. 좀 네. 바닥을 잡았는데 쭉 치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네. 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그 수주 산업이 얼마큼 동사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가벼운 기업 가운데는. 네.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P&H 테크가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덕산 네오스랑 비슷하게 이제 그 OLED 소재라는 쪽인데 주로 이제 북미향 그 고객사가 그쪽으로 많이 네. 나갑니다. A사. 네, 그래서 그쪽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 패널 출하량이 늘어갈수록 동사 이제 소재가 많이 쓰이니까 예. 그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나 이런 거 봐도 제일 좋습니다. 이 그러네요. 회사가. 네. 그리고 실적도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93% 성장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전장 쪽에 들어가는 POLED 쪽에 좋거든요. 이게 이제 P가 그 플라스틱이라서 되게 가벼운 그 전장용 OLED가 들어가는데 이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P&H 테크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OLED 쪽 섹터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P&H 테크 기억하겠고요. OLED 역에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